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9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SXL의 미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증시 한번 볼까요? 물 우선 이제 주요 뉴스 보시면요. 뉴욕 증시 보합권서 상승세 3월 CPI 대기 그리고 빨간 기대감에 두근두근 떨어지는 코스닥 개미가 집중 매수했다는 내용 그리고 10만 전자도 기대에 장중 신고가 또 찍은 삼성 전자겠죠. 국내 증시 잠시 보시면요. 코스피가 2717.65포인트로 플러스 0.13%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0.57포인트로 마이너스 1.34%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372.51포인트로 플러스 0.25%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 매도.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보면 에코프로 하락했죠. 삼성전자 보합이었고요. 에코프로 BM 상승했고 HLB,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등등 인기 검색 종목의 대다수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 시세 보면 복합 유틸리티라든가 자동차가 있고요. 테마별 시세는 유리기판, 손해보험 등이 보이네요. 외국인 순매수 보시면요. 요즘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어마무시하게 진짜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셀트리온, 외국인 순매도는 HLB, SK하이닉스, LG화학, 기관 순매수는 셀트리온, 기아, 기관 순매도는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대조적이죠. 외국인과 기관이요. 그리고 상한가 보시면 세기상사, 제일전기공업, 하한가는 SJ캠, 엄지하우스, 상승은 ICT, 큐라클, 보합은 삼양홀딩스, 데이플러스 등등이 보이고요. 하락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SG, 그리고 거래량 상위는 대원전선, 판타지오, 고가 대비 급락은 DA 테크놀로지, 노보믹스가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보면요. 삼성전자 보합이었고요. SK하이닉스나 LG에너지 솔루션은 하락을 했고 반면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포스콜딩스 상승했는데 무려 셀트리온은 6%대나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나 기아는 3%대 상승을 했네요. 네이버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 보실게요. 해외 증시 보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다우산업이 38,959.32포인트로 플러스 0.14% 상승 중에 있고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6,300 8.65포인트로 플러스 0.37% 상승. S&P 500 같은 경우는 5,218.34포인트로 플러스 0.27% 상승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 하락. 상승,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했죠. 상해 종합만 빼고는 모두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권서 상승세를 지금 상승세로 진행 중에 있죠. S&P 500맵 볼까요? 그 전에 시장 지표를 먼저 볼게요. 미국 원달러 환율이 1355원으로 2원이 또 올랐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S&P 500맵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0.1% 상승 중에 있고 애플은 반면에 마이너스 0.41% 하락, 구글은 1.46% 상승, 반면에 메타는 0.3% 하락, 아마존 0.82% 상승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무려 4.49%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28% 하락 중에 있고 AMD는 0.41% 상승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어앤 그리드 보면 얼마 전에 뉴트럴이었는데 그리드로 다시 올라왔죠. 64포인트. 그리고 해당 차트는 SOXL 관련해서 월봉 차트인데요. 2022년 1월 1일
최고가 74.21달러를 찍고 1년간 주고 양상 내려오고 2023년부터 지금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다가 조정을 받았죠. 흑산병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전고점을 양봉으로 이렇게 뚫고 3개 한 세트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5개 한 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모르죠. 또 이번 달에 양봉으로 변할지요. 아직은 음봉 상태입니다. 음봉 상태면 이제 아마 흑산병이 이렇게 나와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말아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반도체는요, 현대 사회의 핵심 기술이죠. 전자기기부터 자동차, 인공지능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딸이라고 하죠. 딸이라고 합니다. 딸이라고 하는데 반도체가요.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가 갑자기 반도체법을 시행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고 있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요.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2022년 12월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8조 9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66억 달러를 포함해 총 116억 달러, 6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이제 지원한다고 밝혔죠. 이는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이고요. TSMC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에 인텔에 이제 195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고 그 보조금에 따라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배로 투자한다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소개시켜 드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첨삭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들을 왜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왜 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혹시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반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지금 미국 정부가 깨달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조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이제 설계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대만이나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TSMC 1위 기업이죠, 파운드리.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렇게 수주를 줘가지고 설계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안 한다 라는 기조로 나아갔는데 갑자기 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 우리도 우리나라에 해당 제조업을 해야 되겠다. 반도체 관련해서요. 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고 지금 미국 정부가 TSMC 대만에 공장 대신 미국에도 공장을 만들어줘. 삼성전자에도 니네 대한민국에 있지만 대한민국 평택 쪽에 있죠. 있지만 미국에도 제조업 설비를 공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들어 놔. 우리가 만들면 보조금을 줄게. 이렇게 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물결이라고 할까요? 반도체에 대한 미국이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중국이랑 지금 지속적으로 통성 없는 그런 경쟁과 전쟁을 하고 있죠. 금융 쪽에서도 그렇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어 여러 가지 제안을 TSMC나 삼성전자 등 뭐 제조업도 그렇고요. 아니면 팹리스 업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중국과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수년간 계속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중국이 2차 전지는 꽉 잡고 있죠. 우리나라도 2차 전지 있지만 꽉 잡고 있는데 반도체는 뺏기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삼성전자와 TSMC를 불러오다가 미국에도 공장을 만들어 줘.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을 들었다고 할까요? 애매한데 이런 이제 반도체 시장 성장 가능성을 미국 정부는 보고 대규모 투자, 그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분야죠. 이런 분야에서는 반도체 수요가 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이죠. 4차 산업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렇게 SOXL의 투자 매력을 느껴서 일단하는데 SOXL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C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배수는 SOXX가 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SOXQ도 있고요. 비슷합니다. 좀 다르긴 한데 한마디로 이제 IC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업계의 30개 기업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SOXL의 주가 상승, 특히 증폭 현상이 있죠.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3배수로 증폭 현상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서는 최고의 어떤 주식이 되겠죠. 반도체 상승장은요. 반도체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죠. 그럼 투자 시 고려할 사항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시장 성장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경기 변동이라든가 기술 변화, 정치적 상황 등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있고요. 이런 변동성도 어마무시하죠. 따라서 투자 시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SOXL은 3배 레버리지이므로 주가 변동성이 크고요. 상승할 때까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고 상승하지만 하락할 땐 또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게 주가의 등락폭이 크죠. 그래서 꼭 자신의 자산을 몰빵하는 것보다는 가용자산에 이건 제 기준입니다. 10% 정도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제 기준이니까요. 알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요. 자신의 가용자산을 정해 보시고요. SOXL 투자할 만하다. 자신만의 판단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 100% 옳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각자가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반도체가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답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신만의 그런 투자 관점과 자신만의 확신이 있으셨을 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만약 자신이요.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주가 변동성. 일봉 차트 볼까요? 이렇게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이런 어마무시한 변동성에도 자신의 어떤 확신과 소신을 지킬 수 있다 하면 SOXL 최적의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상승장일 때요. 하락장이면 최악입니다. 진짜 패배 레버리지는요. 근데 이런 인내심이 없으신다면 SOXL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쫄려서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자신 성격상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다에 대해서 최악의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최선의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맺은 말로 그러면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는요, 반도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매력적인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죠. SXL은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모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 시에는 항상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